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4월의 첫째 주 4월 7일 일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비가 온다. 그럼 일요일날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신중할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는 4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4경주, 9경주, 10경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토요일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일요일자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운데 토요일자보다 일요일자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폭을 좁혀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경주도 없고요. 아주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세네 마리 다 그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혼전 경주는 아주 혼전 경주. 그래서 고른 경주가 이제 4경주, 9경주, 10경주인데 이것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골랐다는 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주를 1400m 오늘 첫 경주 1경주입니다. 혼합 4군 마필들인데 토요일자에 나오는 마필 쌍두비마 담양미소가 1000m를 선택을 했고요. 이 4번마 러시포스가 이 1400을 선택했습니다. 두 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러시포스가, 그러니까 쌍두비마는 선행 갔다 그랬죠. 담양미소도 바짝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러시포스는 순발력이 없어서 초반에 막 밀어가지고 선두권에 합류를 한 다음에 직선에서 이제 중간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여유있게 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거리가 1200이나 1300 요 정도가 딱 어울리는데 이제 데뷔전을 치른 마필 1400은 좀 길지 않은가, 이런 판단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주중에 공부를 할 때 너는 1400 가겠구나. 이제 경주가 두 개밖에 1000m는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400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 예측은 맞았습니다만은 얘한테 1400은 좀 길어 보입니다. 근데 또 운이 좋게도 지금 상대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딱 부러지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포스의 뛰는 마필을 뛰는 주행 자세를 좀 보니까 힘은 좋게 생겼습니다. 힘은 좋게 생겼는데 약간 발을 좀 부드럽게 쓰질 못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고, 자, 5번마 듀크실러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단점이니까 매번 이 마필이 바로 그런 마필이잖아요. 토요일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4전을 뛰었는데 2착 한 번 못했어요. 근데 계속 4착, 3착, 뭐 착순 오고 4착, 이런 마필들이 결국 따라다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따라다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착수는 다음번에 또 예상가라든가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얘를 또 무시를 못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에 배팅권에는 필요가 없는 마필인데, 지난번 뛴 걸 봐가지고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약간 그런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걸음이 뭐랄까 좀 빨라졌어요. 상당히 좀 빨라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전 들어가면 뭐 거의 뭐 이렇게 월등한 순발력을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 따라 붙는 정도죠. 그 토요일 1경주의 선주공주처럼 조경호 선수가 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전 경주에 이하나 기수가 입상하기 전에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중간에 따라 나와요. 그게 이제 컨디션인데 이 두쿠실러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일생무패 그렇고 행운번쩍 그렇고요. 자, 문학 스캠퍼입니다. 문학 스캠퍼. 왼쪽 뒷다리 파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할 때 보면 안으로 기대려고 그래요. 왜냐면 뒷다리가 둘 다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팍팍해 잡아줘야 되는데 이쪽 다리가 못 차니까 자꾸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왼쪽 뒷다리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만식 기수가 왼쪽 채찍을 대는데 좀 길게 가는 탄력도 좀 부족하고요. 직전 경주에 잘 뛴 거 없어요. 라스트에 와서 좀 걸음이 많이 부러졌어요. 1400을 얘가 다 소화시키기는 조금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포스를 좀 무시할 수 없고 듀쿠실러를 무시할 수 없는 오늘 첫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300m인데 국내산 육군 마필들이죠. 이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1300m인데 이 경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왜 어렵느냐, 뭐 1경주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2경주는 또 얘네들이 과연 13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일단 뭐 주도자는 1400도 뛰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직전에 또 제가 물론 이제 공략은 해드렸습니다만은 선행 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측을 못했어요.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취입하겠다고 조교를 해놓고 훈련을 해놓고 선행을 나섰다. 물론 이제 그 상대가 없으면 좀 한번 욕심내볼 필요는 있겠죠. 뭐 그건 뭐 누가 타도 마찬가지죠. 제가 탔어도 순발력 상대가 없으면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죠. 라스트 포티어 390kg짜리. 그다음에 10번마 QT 2000. 요게 조금 살아났습니다. 근데 3월 5일날 요배통이 있어요. 요배통이 있는데 거리가 길어요. 1200 정도 같으면 그렇게 데미지를 크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허리 나쁜 마필들은 역시 이제 좀 아무래도 그런 데미지가 나중에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래서 2번 라스트 포티, 4번 주도자, 10번 QT 2000이고 9번 시공을 넘어서 능력 없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것 뿐이지 뛴 걸 봐도 그렇고 기록을 봐도 그렇고 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라스트 포티, 주도자, QT 2000 이 세 마필을 뭐 자신 있게 좀 공략을 권해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배당도 없을 뿐더러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경주였습니다. 그 1000m입니다. 3경주인데 국내산 육군 마필이요. 이 굿캐피털 뭐 당연히 인기 1위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기 1위 정도 나올 겁니다. 인기 하여튼 세 손가락 안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고만고만해요. 이제 누가 앞에 가느냐인데 에드 포이즌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굿모닝 볼트가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에드 포이즌이 일단 뭐 앞에 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굿모닝 볼트가 지난번에 에드 포이즌이랑 같이 뛰어가지고 따라갔죠. 한 마리 밖에 이렇게 따라 나갔는데 왜 그랬냐면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이제 섰단 말입니다. 청운 말리는 마필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근데 이 조경호 기수가 두 번째 경기 선행이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히고 타려고 이제 외곽에서 타요. 이렇게 선행 반마신 외곽에서 타는 이제 전개를 펼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조경호 선수가 우려를 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필이 발음이 좀 높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제 둥지 환자라든가 배트 캡틴에게 덜미를 잡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시 굿모닝 볼트도 이 경주에서는 조금 인기마로서는 좀 불안하고요. 자, 앱솔루트 러너입니다. 7번인데 자, 이 마필도 직전에 상대가 못 뛰었지 얘가 잘 뛴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가 너무 약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도 뭐 승군전에 부러졌지만 그 뒤로도 3위권부터 사실 능력 없습니다. 능력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물론 이 경주에도 능력은 있는 마필은 없지만 일단 이런 경주에서는 능력보다는 전개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번 굿캐피털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다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지 하나 이제 이 박태종 기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본사랑을 이제 갑자기 그 기수 변경이 되면서 농본사랑을 타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태종 기수가 초반에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어린 마필들에게까지 그러면 안 되죠. 라스트에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농본사랑 지난번에 또 뛰어가지고 박태종 기수가 타가지고 3차 과에서 승군했어요. 근데 그날 탄 거하고 그 전주에 탄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1200 됐을 때는 딱 붙들고 나와요. 힘을 안 배갖고 나옵니다. 근데도 앞에 두 마필이 워낙 좀 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차분하게 타줘야 되는데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상대가 뭐 얼마나 센 마필들이 있다고 서둘러서 자기가 1번 게이트라고 해서 선행 나선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럴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우려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굿배터리 이순발력 갖고 선행을 못 나서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차분히 타지
그렇게 초반부터 무리할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병마는 9번 모델 오브 시티입니다. 모델 오브 시티인데 이마피를 꼽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드 포이즌도 라스트에서 무너지죠. 뭐 앱솔루트 지난번에 뭐 얘가 잘 뛴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굿모닝 볼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모델 오브 시티가 토요일자 1경주에 나오는 대동천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병마로 소개시켜드린 마필인데 같이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져요. 당연히 집니다. 당연히 지는데 훈련을 많이 바꿨어요. 라스트에서 조금 무너지더라도 걔한테 지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만큼 훈련이 이제 스피드 위주 쪽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일본 굿캐피털을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앞에 가는 마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1200m 4경주입니다. 군에서는 5번 경주인데 자, 이 경주 이제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데 일단 뭐 그랜드 아트가 있죠. 앞에 가는 그랜드 아트 있지. 그다음에 이제 파티 레이나 있고 외곽의 지상의 여왕 뭐 예전에 육군 시절에 기록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주는 여러분들 일단 베스트 캡틴을 믿기 때문에 단방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하겠습니다. 2번 파이어캣입니다. 파이어캣 지금 부담장 빠졌죠. 직전에 뛴 걸 보면 자, 이 마필이 나오면서 좀 고꾸라져요. 약간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좀 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인데 밀려요. 밀립니다.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라스트에서 이제 초반에 무리를 해가지고 선두권에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하는데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합류한 만큼 라스트에서 조금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센탱크의 청계정상 뭐 단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주가 뭐 센탱크나 청계정상이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권 남사축제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 두 마필만 놓고 봤을 때 이 파이어캣이 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 경주에서 이 정도 뛰었다는 것은 기본 능력이 있고 출발해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오늘 경주에서는 뭐 선행까지는 아니라도 선두권에 합류를 차분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공략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 그다음에 베스트 캡틴인데 토요일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제 모래를 맞으면서 선두권 뒤에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으면서 껑충거렸어요. 막 껑충거리는데 직선에서 바깥으로 빼니까 그때부터 날르기 시작하죠. 정말 뭐 아주 생고무줄처럼 날라왔는데 그런 겁니다. 이상혁 기수가 초반부터 어떻게 그런 걸 피해서 전개를 펼치느냐가 관건입니다. 조금 거리를 손해 보더라도 외곽으로 좀 빼서 좀 경주를 펼친다면 이 경주가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그런 어떤 스피드를 좀 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2번, 8번 파이어캣과 베스트 캡틴 두 마필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능력 우위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것 지우고 저것 띄우고 안 되는 마필들 막 이렇게 엑스표 하지 않습니까? 남는 마필이 보면 송워리어, 부스터, 비엔트 갤로퍼, 베스티놀, 터프랜드입니다.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송워리어도 그렇고 뭐 다른 마필들 비엔트 갤로퍼, 뭐 베스트 이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렸죠. 예상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교 때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앞에 가서 보니까 앞에서 정면에서 보니까 약간 지세가 좀 안 좋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4번마 비엔토 갤로퍼입니다. 사실 이 마필이 지금 두 번 다 1300을 뛴 걸 보면 이 정도 뛰면 제가 헷갈려요. 조교 때 말을 보면 정말 사지가 따로 논다 그럴까요? 진짜 뭐 이렇게 이 480kg짜리 마필이 발발거리고 다녀요. 안으로 기대고요. 사행이죠. 근데
실전에 가면 또 물론 기대요. 실전에서 또 기대입니다. 기대는데 그러면서도 뛰어요. 이게 아마 이제 힘이에요. 체중에서 나오는 힘인데 오늘 상대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진짜 삐뚤어 뛰어도 소위 말해서 한쪽 발로 뛰어도 올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났는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해 하셔야 될 마필이 3번마 부스터인데 이 마필들 뛰는 걸 보면 후구 추진력이 안 나와요. 좀 멀리 뛴다 그럴까요? 좀 보면은 남들은 앞발을 뛰고 나면 뒷다리가 슉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다리를 넘어서는 게 기본인데 얘는 그걸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자꾸 차지를 못하니까 순발력이 없는 겁니다. 순발력이 없는데 이런 마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스트에서 꾸역꾸역 뛰는 이유가 힘으로 뛰는 겁니다. 근데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스트 올이라든가 터프랜드 이런 마필들이 뭐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3번 부스터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 훈련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좀 세게 올렸는데 이 정도에서 봐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좀 봐줄 수 있는데 뭐 2번 송워리어도 그렇고 터프랜드 이런 마필들은 사실 기본 능력이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스터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300m 6경주입니다. 국내에서는 5군 마필들인데,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 이제 역시 이제 이 4번마 아우토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뭐 오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매번 인기 2, 3위, 2, 3위,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요, 그 다음에 박현우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인기 1위. 이게 따라다니는 마필이에요. 뭔가 결정력이 없잖아요. 결정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세나 이렇게 발씀 때문에 그런데, 아주 느린 경주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하트 존스는 뭐 마찬가지고 이 마필은 뭐 뻣뻣하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통하는 마필이지 장거리 거리가 늘면 늘수록 불리한 마필이고 이번 천하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요. 짧게. 그러니까 발발 토끼처럼 발발발 거리는 거죠. 뒷다리는 이만큼 뛰고 앞다리는 많이 뛰고 근데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를 못 가는 거죠. 뒷다리가. 근데 이런 마필들은 타는 방법이 이제 참아주면 돼요. 참아주면 조금 힘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고 제일 잘 나가 지금 10주 만에 나오고 이 두 번 지금 경주를 제가 들춰보니까 아직 힘이 덜 차서 그런지 안으로 기대요. 근데 아직도 힘이 안 찬 상태에서 10주 만에 나와요. 이런 마필들을 여러분들이 인기마라고 해서 배팅을 하면 능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강철비마가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딱 한 번 들어왔는데 제가 좀 그때 또 적중시켰죠. 근데 이 강철비마가 이 경주에서 지금 선행을 나설 수가 있어요. 선행을 좀 나설 하트존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대마가 있고 1300이기 때문에 이 천상의 대마 같은 경우가 그 초반에 무리를 못하고 가요. 물론 빠르긴 하지만 근데 강철비마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갈 겁니다. 오늘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천하대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상대 지금 컨디션은 많이 올라섰어요. 뒤도 좀 잘 들어가고요. 많이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많이 들어가고 이 아우토바는 18조 소속의 메이로즈와 같이 병합적을 하는데요. 두들겨 맞아도 못 따라가요. 물론 메이로즈가 선행마기 때문에 순간 스피드가 좋다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못 따라갔다는 그 단지 이유뿐만 아니라 왜 못 따라갔는지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경준 2번 천하대세가 가장 안정적인 축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8번 강철비마가 선행 나설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한번 들고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4경주입니다. 7경주인데요. 죄송합니다. 국내산 4곤 7경주입니다. 이 5번마 에모리킨이
상당히 지금 6주 만에 나와요. 근데 지금 체중이 좀 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오려고 훈련 강도 세게 했고 그 전주에 나오려고 세게 했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를 미루고 세 번째 주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그나오필 뭐 이런 마필 들어가 병합적으로 꽝꽝 해댔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최고 작기 때문에 최고 작은 마필 보면은 주폭이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이 보면은 근성이 좋아서 꾸준히 그만큼 올라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다니는 마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주에서는 그런 게 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들 다 쓰잖아요. 데드 세드윈, 나싱 베티, 포티파이, 올리 넘버원, 뭐 보성질 다 쓰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황준도 기수가 뒤에서 깡바닥에서 올라오더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창천인데 자, 이 마필도 선행을 못 나서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뒷다리 쓰는 게 뻣뻣해서 그래요. 뻣뻣해서 선행을 나서고도 이렇게 덜미를 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만 올 리듬인데 지난번까지 조교 잘했어요. 막 뭐 이렇게 병합 조교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단독으로 천천히 다녔습니다. 직전에 상대가 천지 신화 빼놓고 월드 챔프요. 월드 챔프도 뭐 능력이 없는 마필은 아닌데 거기서 뛴 걸음을 보면 역시 이제 아무리 조교가 조금 부족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 에모리킨 체중 변동을 꼭 살피십시오. 이 조교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kg 이상 빠졌다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빠지면은 조교 오바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바가 아니라 조교가 너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모리킨의 체중이 이경주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4군 마필들인데 이런 경주는 배팅을 하기보다는 저 마필이 과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가늠하는 경주입니다. 등태산 문세영 기수죠. 4번 항해자, 3번 대명골패요. 3kg 늘었는데 사실 이 마필이 지금 두 번에 1800 뛰는 거를 뛸 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단거리 뛸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선행마의 비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직선이 길면 얘 같은 애들은 그냥 아웃이에요. 근데 1800, 1700은 잘 뛰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을 안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1400, 1300에서 계속 무너졌어요. 그런 것들이 이마필이 좀 몸돌림이 뻣뻣해서 그런 건데, 장거리 가면은 1700, 1800까지는 힘을 안배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뛰더라. 근데 오늘은 지금 3kg가 늘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이유가 없고요. 항해자 그렇고 룩시가의 유미라기스의 5kg 마이너스인데 너무 5kg 부담 중량에 민감해 하지 마십시오. 이마필은 좀 선행을 지난번에도 제가 조교가 세가지고 좀 파인기가 있기 때문에 스토미오크의 샤르카로 제가 이 고배당을 좀 추천해드렸던 경주인데 목요일 아침에 조교를 세게 했기 때문에요. 지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봐야 돼요. 금요일 날 보고 어저께 조교가 셌다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시장에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교가 목요일 날 셌기 때문에 금, 토, 일, 일요일까지 데미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늘문 그렇고요. 허스트 캠프입니다. 지금 2연승을 3전을 뛰고 2연승을 하고 나왔는데 데뷔전에 그 처음 뛰는 날 힘이 없기 때문에 잡히고 나서 그냥 걸음이 팍팍 늘잖아요. 선행을 나설 수가 있겠고 10분만 대웅이 과연 선행을 못 나서고 나서 얼만큼 능력을 보일 수 있겠느냐. 저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스트 캠프와 대웅이 과연 얼마나 뛰는지 다음에 뭐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가늠을 하는 거죠. 2군, 3군, 2군, 1군 가서도 활약이 가능한 마필들인지 좀 가늠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마필들인데 조금 거리가 좀 짧죠? 짧습니다. 짧은데 이경주는 제가 여러분들 뭐 일본 클레이 사기입니다. 근성이 아주 좋은 마필이에요. 근성이 좋고 뛰는 마필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1700, 1800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13주 만에 나와요. 13주 만에 나오고 13주 만에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가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하셔야 되겠고, 자, 이 총알공주입니다. 이 총알공주가 지금 1300이나 1400 단거리, 중거리라고 할까요? 직선이 긴 거리를 뛴 걸음을 한번 걸음하고 장거리에서 뛴 걸음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하실 수 있으면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얘는 동체는 아주 딱 좋습니다. 좋은데 다리가 너무 짧아요. 다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1300, 1400에서도 약한 상대들 팀에서 꾸역꾸역 오지 시원시원하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단거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00에서 지난번에 조경호 선수가 무리해서 선행을 나섰다 치더라도 라스트에서 아주 무너지는 걸음을 보십시오. 한번 왜 무너지는지 찾으시면 답이 나오실 거고요. 빅토리 댄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10연마 불꽃대왕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항순도 기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탔습니까? 계속 무빙을 했어요. 늑발 해가지고 조금 늦은 상태죠. 어떤 날은 늑발, 어떤 날은 좀 순발력이 떨어진 날 계속 무빙을 해서 선행을 나서거나 선두권에 가서 합류를 해가지고 힘으로 뛰어요. 이번에도 그런다면 이거는 아웃이죠. 아웃인데 거기다 9주 만에 나옵니다. 경주 강박. 조교 훈련 일정은 길어요. 훈련 일정은 긴데 예전에 그런 빠릿빠릿한 맛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결국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카퍼레이드인데 11주 만에 나오지만 조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컨디션도 좋고요. 근데 얘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자세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발도 높은데 이런 경주에서는 통해요.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통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올라오는 마필 존 칼리스하고 아스카 호크인데 얘네 둘이 컨디션이 좋더라도 얘네들하고 같이 올라오면 카퍼레이드가 한 수 위라는 겁니다. 능력 면에서는 한 수 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 마필이 전부 다 순발력이 없죠. 아스카 호크, 카퍼레이드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1700이라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다 무너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클레이 사격 그렇죠. 불꽃대왕 못 믿지. 총알공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경주는 이제 카퍼레이드를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정말 고배당입니다. 뭐 존 칼리스가 지금 좋아졌고요. 아스카 호크인데 얘네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클레이 사격이나 불꽃대왕이 현장에서 아니라면 얘네들이 올라올 여지가 있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두 마필이 제가 조교 때보다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러면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차권은 뭐 클레이 사격부터 시작해서 불꽃대왕 얘네들이 아니라면 복병마를 가져가지만 얘네들이 기라면 정상적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정리를 하면서 구경주는 카퍼레이드가 축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구경주와 같은 그런 맥락인데 1800m입니다. 지금 매니피 매직도 그렇고 비바켓 아직 안 살아났죠. 라운 빅토리 피콜로게인데 자, 한 가지 단점을 좀 보면 라운 빅토리가 지금 뛴 상대를 보면 다비가 지난주에 부러졌어요. 아라가야 아주 뭐 악벽 있는 좀 부진마죠. 그다음에 스페셜싱 이제 고개 딱 들고 뛰는 말이고 세청자 그렇고 세청자는 뭐 지난주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말이죠. 승분전이에요 지금. 강자하고의 어떤 경험이 없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가장 낫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버마 피콜로 어게인입니다. 이 우전지 파행, 자전지 근육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등치 큰 마필이 스포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스포를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를 찾자라는 얘기죠. 왜 제가 정상적으로 훈련을 안 했을까? 그러면 그 훈련을 안 했으면 실전에 가서 얼만큼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까? 얼만큼 그런 것들이 경주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고 비바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이제 문정균 기수가 좀 능력은 갖고 있어요. 능력은 갖고 있는데 아직 컨디션이 제가 그랬잖아요.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마필인데 좀 회복 시점이 조금 늦고요. 매니피 매직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오는데 6주 만에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 마필도 역시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발 쓰는 것도 좀 그렇게 싹 부드럽지 않은 마필인데 7번마 킹필드 때문에 이 경주를 좀 골랐습니다. 상대도 약하고요. 또 그다음에 얘는 뭐랄까요? 크게 그냥 무리하지 않아도 선두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아니더라도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는데 앞에 있는 마필이 지금 다 무너져요. 뭐 라우드, 빅토리 캠프라든가 어플링 제브, 블루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킹필드 지금 아까 좀 전에 출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경주에 출전하는 카퍼레드와 같이 조교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킹필드 역시 지난주 그 전주에 출전하려다가 계속 성금 부족으로 못 출전이 안 되면서 훈련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근데 훈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만은 아니지만 이런 경주에서 좀 통할 수 있는 마필이라면 7번 마 킹필드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경주하고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역시 후착을 찾는데 다 단점들이나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현장에서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1군인데 천하단승 나갈 때 한번 보시죠. 왼쪽 뒷다리 이렇게 여러분들 닭이 어떻게 걷습니까?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높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말들이 그랬을 때는 이제 개파라 합니다. 이렇게 파행인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들어요. 높이 들어요. 근데 어디가 뭐 허리가 나빠서 아니면 뭐 어디 그 뒷다리를 드는 거기 때문에 뭐 비절 쪽에가 나빠. 글쎄 어디가 나빠서 드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음걸이라면 역시 이제 좀 경주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쁜 세상 문세영 기수고 놀부만세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훈련을 조금 김옥성 기수가 다른 패턴으로 시켰어요. 좀 살아나려고 다른 패턴을 시켰는데 참 아까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참 잘생기고요. 이 마필이야말로 하자가 없어요. 조교자 지시 수능도 좋죠. 부드럽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극찬을 했던 마필인데 부상에 시달리면서 이 1군 오는데 좀 늦게 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8번 마 베롱입니다. 이 마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경호 기수가 계속 그랬고 조인건 기수도 지난번에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뒤에서 끌려 나오죠. 말의 힘에 의해서 끌려 나와요. 결국엔 기수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건데 기수가 말이 뛰려고 그러면 잡아줘야 돼요. 힘을 안배를 해줘야죠. 그거를 기수가 50kg짜리 기수가 500kg짜리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수가 이제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안 땡겨지는 게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런 말도 있지만 이 배롱이 같은 경우 막 미친 듯이 뛰려고 하면은 기수가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하다 보면 기수가 힘이 빠져요. 500kg짜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내가 뭐랄까요 힘이 빠지기가 싫으니까 가버리게 냅두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데 그럼 나한테 와서 쓸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자기가 능력 말해도요 중간에 기수가 제어를 안 해주면 결국은 라스트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좀 다른 기수네요. 유승환 기수가 1승을 하는데 글쎄요 유승환 기수가 얼만큼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필은 입상이 달라져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제어를 어떻게 잘하느냐고 관건이겠고 또 9번만 마리대물입니다. 지난번에 지상전보다 앞에서 경주를 펼쳐요. 물론 지상전이 선행 나섰다가 3코나 선회하기 전에 마리대물이 먼저 치고 나오죠. 근데 다시 지상전이 치고 나와요.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마리대물의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던 그러니까 지상전이 앞에 가다가 마리대물이 넘어서고 다시 라스트에서 진다는 것은 지상전이 잘 뛰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지상전이라는 마필은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이 마필도 역시 제가 눈이 누차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부상 때문에 못 뛰었었지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다. 결국에 이제 회복 시점이 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게 좀 회복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교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하다는 거. 거기다 50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 소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6번 기쁜 세상, 놀부 만세, 지상전. 상대적으로 능력 우위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0번 셀러브레 투나잇인데 이 마필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직전에도 제가 조교 안 했다고 꺾어드렸던 마필인데 따라가서도 선행을 못 가서도 지난번에 잘 뛰었어요. 물론 이제 기록은 조금 저조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은 선행을 가면 그 이상을 뛰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이 셀러브레 투나잇이 만에 하나 선행 났을 것을 좀 염려해서 배팅을 좀 하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6번 기쁜 세상, 7번 놀부 만세, 15번 지상전 이 세 마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셀러브레 투나잇이 전개상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경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첫째 주 일요경마 4월 7일 일요경마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첫째 주 치고는 이제 앞으로 이제 11경주 양일간 11개 경주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주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4주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5주 경마였던 3월 달보다 자원이 좀 출전 두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역시 첫 주면은 인기마들이 대부분 출전해서 상금들을 벌고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에 갈수록 조금 그 부진마들이 나와야 되는데 첫째 주부터 막 이렇게 혼전 양상이다 보니까 좀 예상하는 것도 그렇고 배팅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예상하는 예상과 입장도 그렇고 배팅하는 여러분들도 좀 신중하게 좀 공략을 하시라고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예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아니다 싶으면 참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